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아직 다 못하시는 게 있으면은 쉬는 시간이나 오늘 수업 끝나고 진행 마무리 해주시고요. 일단은 오늘은 바로 이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롬 하나 여시고요. 이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이거 소대문자 구별하셔야 되고 숫자랑 뭐 점, 슬래시 이런 거 명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저랑 구면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초면인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지 간략하게 소개는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DBMS 같은 경우는 다른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랑은 다르게 알고리즘 연습 같은 거는 딱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공부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그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를 같이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리즘 공부도 해야 돼요. 근데 이 DBMS 순수한 이 자체로는 특별하게 뭐 코드.org라든가 이런 녀석들 그렇게 할 거 없으니까 그래서 가입할 것도 좀 적었던 거고요, 상대적으로. 자, 여기다 들어오셨을까요? 네,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 주소를 치고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올 건데 이 페이지는 이제 8일 동안 여러분들 저랑 같이 DBMS 수업 진행하면서 뭐 수업 관련된 내용, 참고 자료, 문제, 정답 이런 것들 다 공유될 수업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소는 꼭 하나 기록을 따로 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복습할 때나 혹은 학원 컴퓨터가 아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 사이트를 들어오고 싶을 때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주소 유일한 방법이니까 얘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적어 놓으셨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띄워드렸던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 깃허브, 프로그래머스, 타이핑 클럽이라고 네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 네 가지는 다 여기에 있어요. 이 수업 페이지만 잘 갖고 계신다면 링크는 다 걸려있기 때문에 이 수업 페이지 주소를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하다. 얘를 잘 알고 있으면 링크는 상관이 없다. 일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릴 건데요. 지메일 당연히 이제 개발 관련된 공부를 한다 혹은 개발 관련된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사이트들이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메일 계정이 꼭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깃허브이라고 하는 거, 이 녀석은 이제 소스코드 형상 관리 같은 거 할 수 있는 녀석인데 순수하게 DBMS 작업물만 가지고 깃허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얘를 많이 언급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좀 프로그래밍 언어 쪽에서 좀 더 언급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말이 나온 김에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놓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과목은 과목명이 DBMS죠. 자, 이 녀석은 DBMS만 가지고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는 아니에요. 뭔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는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얘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항상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그리고 뭐 웹이라고 하면 웹 서버, 앱이라고 하면 앱 서버, 이런 식으로 모든 개념들이 다 복합적으로 사용돼서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상당히 이제 부수적인 요소예요. 근데 얘가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부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DBMS를 진짜 잘 다루는 기술자 같은 경우는 상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얘가 메인은 안 돼요. 메인인 건 아니지만 부수적인 녀석이지만 거의 주연보다도 더 능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녀석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난 DBMS만 배워서 이것만 공부해서 나는 예를 들어 DBA가 될 거야. 이게 DBMS,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인데 난 DBA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랑 접목시켜지는 그 과정이나 실질적인 활용법 같은 것도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얘만 공부해서 뭔가를 해야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같이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좀 적죠? 저를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소개를 따로 안 하고 있고요. 얘도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프로그래머스 같은 경우 얘는 이제 개발자가 되기 위한 개발자들의 대형 커뮤니티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막 둘러보시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타자 연습입니다. 영타.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손을 들어보죠. 본인의 영어 타수를 안다면 그게 150타 미만이다. 혹은 누가 봐도 나는 영타가 느리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하게. 느릴 수 있어요. 느린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영타는 당연히 느릴 수 있죠. 근데 느리면 느린 만큼 일도 느리게밖에 못하니까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한다. 영타 연습을. 얘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빠를 필요까지는 없어요. 막 한 5, 600타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150타가 안 된다고 해서 취업을 못한다 이런 것도 전혀 아니에요. 아닌데 150타 미만 정도가 되면 본인이 답답해서 화가 날 거예요. 나중에 특히나 DBMS 같은 경우는 얘는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게 없습니다. 순수하게 쿼리라고 하는 언어 문법들을 우리가 직접 타이핑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 다. 그러다 보면 영타가 너무 느리면 본인이 진짜 화가 많이 날 거예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C 컨트롤 V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일부를 많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보다도 DBMS가 영타는 더 필요해요. 기초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결국에 자동 완성 기능이 많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만 영타를 치고 나머지는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활용할 거고요. 활용하는 단계 속에서 복사 붙여넣기 또 엄청 활용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타이핑을 많이 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막 한 300자를 치는데 코드가 300자인데 이 중에 우리가 직접 타이핑해야 되는 게 한 50자, 100자밖에 안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근데 DBMS는 300자를 쳐야 되면 대부분 한 200타 정도는 쳐야 돼요. 200자 정도는. 상대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막 엄청 열심히 막 노력할 필요는 없고요. 하루에 꾸준히 조금씩만 하셔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아예 이제 영타가 느리신 분들은 자리 연습부터 해서 낱말 연습, 뭐 단어 연습, 뭐 문장 연습, 아예 뭐 장문 연습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200타는 훌쩍 넘겨 있을 겁니다. 자리만 솔직히 손에 익어도 200타는 그냥 나와요. 그런 거니까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사이트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이거 가입은 꼭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서 해주시고요. 자,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 수업 페이지 상단 쪽에 이 수업 영상 유튜브 링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위에 있는 이 경고와 함께 이 경고를 읽어보시고 이대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냥 클릭하면 안 열려요. 자, 그럼 유튜브 채널로 하나 연결이 됐는데 이 채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댓글 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복습용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과 제 목소리 녹화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수업을 참여하지 못했다 했을 때 다음날 수업 전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고 공부하시고 다음날 수업 참여하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다시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할게요. 아까 녹화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죠. 네, 그 녹화된 영상을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만들어 드리는 거고 혹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날이 있으면은 그날 영상 참고해서 공부하시고 다음날 수업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 숨 좀 고르고 갈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영상 제공을 해 드리는 거를 이제 아시는 분들 혹은 처음 봤지만 이제 알게 되실 분들이 간혹 가다가 나쁜 생각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상 제공되니까 나 수업 가기 귀찮아. 수업 안 갈래. 영상 올라올 건데 영상 보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도 영상에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웬만큼 다 담고 있기는 한데 담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나 이제 DBMS 수업 같은 경우는 기초 개념 설명드리고 나서 활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시간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들 직접 쿼리를 작성해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시간 동안에 영상을 녹화를 안 하면서 돌아다니며 힌트를 드리는 것들 꽤나 많이 있을 거고요. 다른 수업과는 다르게 이제 영상만으로는 이제 좀 팁 같은 것들을 얻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너무 100% 신뢰하지 마셔라 라는 얘기고, 그리고 직접 수업을 듣고 영상을 복습으로 보는 거랑 영상만 보는 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는 그 습득력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상만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학원으로 와서 등록을 하지 않으셨겠죠. 온라인 강의 잘 되어 있는 거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학원을 찾아오신 이유가 있을 거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영상은 순수한 복습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널 딱 들어오시고 나면 재생 목록에 들어가셨을 때 현재는 여기에 재생 목록이 없어요. 제가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쉬는 시간에 바로 영상 업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재생 목록이 하나 생길 겁니다. 이 앞자리로. 그래서 2024, 01, 12시, DBMS 뭐 이런 식으로 재생 목록이 하나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수업 진행하는 내용은 그 재생 목록에 들어있는 영상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DBMS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또 있을걸요? 여기도 있네요. 많죠? 이것들마다 수업에서 진행하는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기초적인 개념은 뭐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 비슷한 거를 그러면 미리 영상을 보고 공부해 오면은 좋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예습은 절대 금지.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습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뭐 주제를 정해놓지 않고 제가 뭐 정해드린 가이드라인 없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뭔가를 미리 공부를 한다, 그런 예습은 괜찮아요. 근데 영상을 보는 예습은 절대 금지.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 똑같은 내용을 수업에서 하니까 지루해져서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있는데 그걸 떠나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수업이 비슷하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수업에서 진행하는 문제들을 큰 생각하지 않고 푸세요. 정답을 이미 영상에서 봤으니까. 근데 그렇게 정답을 보고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여버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문제은행으로 자격증 따는 것들. 자격증 따고 나면 기억에 남나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거 문제은행으로 공부했는데 자격증 따고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업을 듣는 당시에는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우등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뿌듯할 수 있겠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최악이에요, 최악. 영상을 보고 예습을 해와서 그날 수업에서 나는 정말 문제를 너무 잘 풀고 칭찬을 받았어. 그거는 그 3시간을 위한, 또 그 3시간의 도파민을 위한 그냥 이제 최악의 수입니다. 절대로 이거는 좋은 행동이 아니니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습을 해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열린 생각을 가지고서 항상 생각을 열어놓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런 예상과 유추를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막혀요. 한계가 좀 명확합니다. 영상으로 보고 예습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순서대로 갈게요. 자, 자기소개를 안 했으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8일 동안 총 3시간씩 24시간이죠? 24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DBMS 공부하게 된 강사 차주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첫날부터 제가 지금 주차 이슈 때문에 좀 피해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 질문사항 오픈 채팅이라고 링크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눌러서 들어와 볼게요. 얘는 컨트롤 클릭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들어오셔도 돼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이 오픈 채팅 참여하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녀석 클릭하시면 저랑 1대1로 채팅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 프로필이나 카카오 프로필이나 선택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익명은 보장을 할 수 있는데 익명이 보장이 되면 안 돼요, 얘는. 여기 보시면
프로필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카카오를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데 본인이 누군지는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그분의 맞는 수준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고 적절한 피드백이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방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할 때 내가 누구다라는 거 정도는 먼저 밝혀주시고 오는 게 좋다라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링크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이 사이트 자체가 핸드폰으로 접속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핸드폰에 똑같이 크롬 열어서 주소창 입력하시면 여기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이 링크도 똑같이 클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들어오셔서 얘를 누른다면 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PC 카톡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오픈 채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할 수 있게 뭔가 질문 사항이 생겼을 때 저한테 질문을 하셔라 라고 만들어 놓은 방인데 자, 수업 시간 혹은 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저를 지나가다 마주쳤어요. 그런 상황들은 그냥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말 거시면 돼요. 저기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여러분들의 옆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집에서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 모르는 게 생겼어요. 도저히 알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 다음 수업 전까지 열심히 기억해뒀다가 다음 수업 때 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공부하다가 막혔어요. 그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 지났죠? 월요일 날 수업 때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이래도 좋죠. 좋은데 이거 막혀서 얘네 계속 공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그럴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대신에 이제 질문이 막 내가 뭐 모르는 게 딱 생겼다. 나 이거 지금 네모를 모르겠어. 그럼 이거 들고 강사한테 물어봐야지 하고 여기로 바로 오시면은 저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예를 들어 문제를 풀다가 못 풀겠다, 어려워, 모르겠어 라는 상황이 생겼어요. 근데 뭐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를 풀다 못 푸는 상황이 돼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질문을 할 거예요? 저 이거 문제 못 풀겠어요 라고 할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뭐를 몰라서 못 푸는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좀 더 포괄적으로 말을 해보자면 현재 본인이 뭘 모르는가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얘기고,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해답이 꽤나 많이 나올 겁니다. 초반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방식이 되게 기초적인 문법 활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고민하다 보면 해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찾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는 알겠는데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라고 막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막힌 거를 가지고 구글로 갑니다. 자, 구글로 가서 뭐 하느냐? 자,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우시게 될 문법 같은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다고 해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용돼야 되는 뭐 함수를 지금 내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배운 게 아니라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서 고민을 막 하다가 이제 뭘 모르는지 찾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사용돼야 되는 함수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 상황을 가지고 구글에 들린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여기다 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알려줘요, 이렇게.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올렸던 함수가 얘거든요. ifNull이라고 하는 함수인데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녀석을 떠올리고 얘를 저는 아니까 이 함수 이름을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치면 사용법이 나오겠죠. 예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함수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얘를 찾아가기 위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지금 내 상황밖에 없으니까. 그걸 쳐서 역으로 이 함수를 찾아가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셔야 돼요. 특히나 DBMS 같은 경우는 뭔가 개념적으로가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익히고 나면 사실 응용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DBMS라고 하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 내장되어 있는 것들, 얘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되게 커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한테는 지금 24시간밖에 없거든요. 근데 DBM에서도 일종의 언어예요, 언어.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언어입니다. 근데 이러한 언어 하나를 24시간에 마스터해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기초적인 문법 배울 거고요. 그 기초적인 문법을 활용한 기초 활용법까지 배울 거예요. 그리고 심화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별개로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딱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이 24시간 공부를 잘 따라오시면요. 이 진도를 다 원활하게 습득을 하시면 웹 개발에 필요한 DBMS 수준까지는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따라오신다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 웹 개발인데 좀 더 고난이도의 스킬들을 요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한 240시간을 공부해도 모자랄 거예요. 난이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는 되게 쉬워요, DBMS는. 그래서 우리가 8시간으로 8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뭘 모르는지 찾아내고 나면은 구글을 꼭 한번 거쳤다가 오셔라. 구글이 아니면 수업에서 다뤄졌던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면 수업 영상을 들렸다 오셔야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걸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는 있어요.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는 질문에 답을 드리겠지만 이런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요게 딱 이것만 고민하다가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하고 툭 던져놓으시면 저도 이제 다시 여쭤볼 거예요. 찾아보셨어요? 이거 구글에 혹시 쳐보셨나요? 제가 쳐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 보고 이해를 못 하셔서 온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들렸다가 오셔라.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말이 없었어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계세요. 제가 어렵나요? 혹시? 저를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밑에 예시처럼 써 있는 거를 보고 이렇게 딱딱한 어투로 저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예시니까 그냥 뭘 모르는지 제시하고 내가 뭘 찾아봤는지 얘기를 해달라. 그냥 이거일 뿐이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힘들면 음, 자주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혀 있는 이 9시 이전 이건 제가 여기도 지울게요. 여기는 안 지워놨군요 또. 어차피 제가 수업이 10시에 끝나서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새로 고침 다시 하시면 사라졌을 거고요. 근데 이제 거기 써있던 말은 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바로바로 답변을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확인을 아예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처만 받지 말아주세요. 어쨌든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답장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고 주말에도 질문하셔도 돼요. 다만 답이 느릴 수는 있어요. 만약에 금요일 날 밤에 질문을 던져놨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인 생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 주말에 질문을 하시면 저는 주말에 답을 다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는 법도 소개를 좀 드렸고, 그리고 밑에 도움이 되는 링크 이거 두 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생긴 사이트에서 열린 건데 이거 왜 이럴까요? 잠시만요. 다시. 네. 자, 얘는 왜 계속 들고 있는 거야? 자, 이 두 사이트. 자, 첫 번째 튜토리얼이라고 하는 이곳은 W3 스크롤즈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리가 배울 MySQL에 관련된 기초들이에요. 여기에는 기초 문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있고, 뭐 활용법, 뭐 개념 이런 것들도 같이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W3 스크롤즈라고 하는 이 사이트가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 언어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가적으로 공부할 때 참고하는 자료로서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어 어려워 걱정하지 마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세요. 구글이 그냥 번역해 주는 건데 생각보다 이 정도만 번역이 돼도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번역하시고 그냥 보면 돼요. 쭉 이것도 심심하실 때 한번 돌아보면서 보시면 된다. 근데 자 이거 주의. 지금 제가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했더니 여기 밑에 있는 얘네가 다 바뀌었죠. 여기 선택, 어디에, 뭐 주문 기준, 삽입, 뭐 업데이트, 삭제, 한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런 의미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는 애들이긴 없는 애인 건 맞지만 얘를 들어가 보면
얘가 번역이 또 되면 얘는 또 왜 이래? 잠시만요. 자, 여러분, 제가 화면을 다시 돌려 놓을 테니까 지금 먼저 쉽시다. 안 되겠네요. 쉬는 시간 가지고 일단 10분에 자리에 앉아주세요.